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5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일상 곳곳에서도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지역 시설 곳곳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주요 소식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500명대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인천 34명, 경기 69명 등 우리 지역 내 확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상 어디에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인천 남동구 노인시설과 관련한 확진 사례가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지난 28일, 이 시설 이용자인 80대 A씨가 확진돼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30일 기준 모두 20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가족모임 등에서도 추가로 7명이 확진됐고 연수동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도 5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천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해 1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곡동 2명, 도당동 1명 등 부천 시민 8명과 김포 고촌읍에 사는 1명이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가족 사이 감염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입니다. 또 지난 26일과 28일에는 10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과 관련해 부천 송내동에 사는 40대 등 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김포에서는 노래방을 중심으로 한 감염고리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인과 가족 모임, 그리고 사우나, 체육시설, 식당 등을 통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별로 방역 단계를 달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선 가운데 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과 부천, 김포의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이처럼 수도권 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로 불리는 방역 조치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지역시설 곳곳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도서관에 또다시 임시 휴관 안내가 나붙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휴관했다 지난달 다시 문을 연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내 체육관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시설 대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김포시는 지난 18일 관내 모든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이어 오늘 밤 자정부터 무기한으로 긴급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내 모든 공공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연일 3자릿수. 선별진료소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에서도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감염이 발생하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물론 에어로빅이나 스피닝, 줌바처럼 실내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운동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입니다.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또 격렬한 그룹 엑서사이즈류의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하며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금지시키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 중단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을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전선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사전 인터뷰한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번 논평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수도권과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27일 기준으로 569명이고요. 수도권은 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과 가까운 강서 지역에서는 에어로빅 센터에서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인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지금 현재 직격당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유흥업종 5종은 영업 정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카페나 매장 같은 데서는 커피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9시 이후에는 이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고 배달로만 가능합니다. 3차 대확산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시간 축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원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고요. 2차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유발 효과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요. 2차 새희망 자금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사항을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이 비를 발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2차 확산 이후에 소상공인의 새희망 자금이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똑같이 영업 제한을 당하거나 특히 지금 현재 소상공인 매출의 가장 큰 연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제2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연말 특수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천시는 송년 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가는 대신 대면 회식 대신 관내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포장 배달해 사무실에 간식을 먹거나 개별 포장된 음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줘 집에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방식의 적극 권장한 반침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 테두리 규정 안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천시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우선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셔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모두 조금 힘을 내시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에 관련된 적극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폐업을 혹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 폐업을 받으신 분들에게 폐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세제 감면, 또 기타 경기 부양 관련된 조치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현 상황을 위기를 넘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지금 상황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 또 지역에 있는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민주당에 호소했습니다. 내년 1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주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1.8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 소비 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지금 시기는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5등급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할 때 최대 61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 수소차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 농가에 폐업 지원금 47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에서 9월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 농가 가운데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입니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리수와 3년 평균 순수익 등을 기준으로 폐업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의 분뇨 제거와 세척 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12월부터 폐업 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국과 한약방 등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 광고 위반 2건 등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한약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